오늘 사연은 친구 사이가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던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무리는 여자만 6명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까지 가장 소중한 친구로 남아있는데요. 11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우리, 그리고 25살, 14년이라는 세월, 내 인생 절반을 함께한 친구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가족과도 같은 사이인 우리. 그런 저에게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좋은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소중한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화려하고 거창하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평범할 뻔했던 결혼식을 축가부터 시작해서 저의 결혼 영상도 만들어주고 춤까지 춰주면서 정말 파티처럼 만들어준 내 친구들. 더욱 소중했고 눈물 났던, 그리고 평생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준 이 친구들이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웠죠. 6명 중 첫 번째로 결혼한 저, 그래서 친구들의 축하를 더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친구들의 환영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도 자주 와서 친구들이 제 남편과도 잘 어울려줬고 그야말로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남편은 형이 있는데요. 형이 동갑내기 부부인 저희랑 2살 차이예요. 그리고 워낙 사교성이 좋으셔서 저희랑도 술자리를 많이 즐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소꿉친구들이랑도 자주 어울리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제 친구 중 한 명이랑 아주버님이 눈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과 연애를 하게 되어서 기쁘긴 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좋은 사람들끼리의 연애라니. 그런데 그 친구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여우과에 속하는 친구였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저랑 남편은 조금 애교가 많지 않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 시댁에서도 애교를 떠는 상냥한 며느리랑은 거리 멀고 딱딱 할 일하고 네 어머님 말만 잘 듣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애교가 아주 철철 넘치고 너무 어머니께 아버님께 잘하는 친구. 아들말 들 키운 집안에 딸 모습을 하고 들어온 둘째 며느리. 거기에 첫째 여자친구는 애교가 넘치는 귀여운 모습. 그러니 깜빡 죽으셨죠 정말. 제 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하던 날 저랑 남편 역시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일찍부터 이것저것 준비하신다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냉큼 달려갔죠. 준비를 하시는 동안 어머님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전화만 했는데도 애교가 철철 넘치더라니까. 내가 진짜 녹을 뻔했다. 그러니 우리 첫째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애교 많은 딸이 하나 생기나 봐. 학창시절 때부터 애교가 넘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좋아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래, 근데 아가, 내가 전부터 생각했는데 니네가 아무리 친구였어도 네 아주버님 여자친구고 손이 동서인데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아, 네 어머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아직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예정도 아니고 단순히 여자친구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친구를 대할 때처럼 막대하진 않을 거라는 걸요. 걱정 마세요. 그래,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무리 너네가 사적으로 친하다고 해도 집안에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조심해줘라. 뭔가 신경 쓸 부분도 많아졌고 괜히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집에 와서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청난 하이톤으로 상냥하게 애교스럽게 인사하는 친구. 그런 만남을 뒤로하고 진짜 둘이 결혼하면 내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은 임신을 했고 급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넘지 되지 않았을 시기인데 둘은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시부모님의 차별은 역대급으로 심해지셨죠. 대놓고 차별하시고 친구 역시도 슬슬 그걸 즐기는 게 보이고
저만 피말랐어요. 그러던 중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친구가 만삭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안정기에 들어서지도 않은 저를 부려먹으면서 이것저것 음식을 하게 하셨죠. 무리도 있고 그런 생략된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미칠 것 같을 때 둘은 꽁냥꽁냥 태어날 아이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생략된 부분의 시집살이는 너는 둘째잖니. 형님이 임신해서 힘들면 네가 좀 분발하고 해야지. 넌 아직 배도 안 먹었잖니. 첫째는 지금 허리가 휠 지경이다. 세상에 저 복덩이가 얼마나 힘들면 힘들다고 하겠니. 항상 밝은 아이인데 어쩌니. 네가 둘째인데. 매번 하던 소리 지겹고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고 듣기만 해도 토가 나올 지경이었죠. 집에 있는 저를 매번 시댁에 불러서 친구라는 형님 밥을 차리게 했고 제가 그걸 거절하고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악담을 하셨어요. 결국 아이를 잃은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걸까? 시어머님 그리고 친구라는 형님 둘 다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한 건 기적과도 같았거든요. 평소에도 부인과 쪽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치료도 받고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남편과 연애 때부터 전전긍긍 정말 애썼습니다. 그렇게 생긴 내 소중한 아이를 스트레스, 과로를 잃게 만든 두 사람. 과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제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그들 눈에서 역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아이를 보내고 집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예, 몰골이 그게 뭐니 고생했다. 애기야 뭐 다시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니? 무슨 뭘 얼마나 시켰다고 과로의 스트레스로 아이가 죽니? 세상에 나도 놀랍다. 누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 시켜서 애가 죽은 줄 알겠어. 어머님, 죽었다는 단어 얘기 제 앞에서 당분간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 제 앞에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제가 뭐 어머님께 원망을 퍼붓기라도 했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왜 그러세요? 뭐가 찔리긴 하세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기껏 걱정돼서 와봤더니 말하는 것 좀 봐라. 어머님, 걱정? 저 임신 기간 내내 위험하다고 그렇게 안정기까지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요? 충분히 안정기인데도 배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수발 다 들었죠? 제가 홀몸이었으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저 안정기도 접어들지 않은 산모였어요. 그것도 위험한 산모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못 가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유세를 그런 식으로 부리냐며 악담을 퍼부으셨죠?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하셨다는 거죠? 포인트를 짚어보세요. 예, 그건 너는 워낙 잘 견디고 씩씩한데 첫째는 엄살도 있고 애기 같잖니. 옆에서 보듬어주고 보살펴줘야 하잖니. 그래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았겠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며 친구끼리 도울 수도 있지. 말 그대로 첫째고 둘째잖아요. 왜 제가 형님을 챙겨요? 아, 됐고 가주세요. 진짜 어머님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가주세요. 얘 진짜 말하는 것 봐라. 너 이제 우리 안 볼 셈이냐? 나가시라고요, 당장. 그렇게 시어머님을 쫓아냈고 찔리긴 하지만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시어머님. 친구라는 형님 역시도 전화해서는 한다는 말이 야, 괜찮아? 내가 산후조리하느라 연락이 늦었어. 네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괜히 마음이 안 좋네. 잘 쉬고 있어?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 새로운 아이가 또 찾아올 거야. 걱정 말고 푹 쉬길 바래. 하고 여보세요? 하는데 대답 없이 끊었네요. 약 올리는 건가? 역시 두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확고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님,
시어머님은 상당히 타인이 보는 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타입이세요. 시어머님 친구분들 모임, 굳이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 자리를 뒤엎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유산했다고 들으신 친구분이 웃으면서 말했네요. 아? 제가 몸이 약해서요? 아이고, 강철 체력인데 모르셨구나. 저 몸이 약해서 유산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 과로로 유산했어요. 제가 주부였고 아이한테 해로울까봐 일도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그런 줄 어머니께서 그렇게 보셔서 첫째는 모든 사실을 말했고 친구분들은 질색팔색 하시면서 너 미친 거 아니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에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래? 미친 거 아니냐? 정말 너 어쩌려고 그래? 난 너 같은 애 보기도 싫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모두 떠나셨고 시어머님은 이를 갈면서 미쳤냐고 하시더라고요. 저 모임이 어떤 모임인데 그러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명예, 타인의 눈이 전부인 삶을 사시는 어머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에서 실체를 드러냈을 뿐인데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평생 친구, 그리고 형님, 걔는 솔직히 밟을 게 참 많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매장당했고 유일하게 친구는 우리밖에 없던 그 아이는 친구 전부를 잃게 되었고 그렇게 애 낳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미쳤을 SNS 중독자인데 친구들이 다 흉보고 대놓고 뭐라 하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 어디에도 자식 자랑 한번 못했고요. 저희 시아주버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어머님 형님을 엄청나게 잡으셨어요. 미쳤냐고 하시면서 난리를 치셨고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저 때부터 형님이랑 어긋나면서 아주버님이 그런 인성에 실망했고 뭐 그러면서 둘이 다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랑은 따로 만나서 술자리를 여전히 자주 가졌기 때문에 들었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유일한 며느리인 저에게 어떻게든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 그런 모습이 더 치떨려서 더 멀리하는 중입니다. 현재 아버님, 아주버님, 남편, 저 이렇게는 원래처럼 자주 외식도 하고 자주 만나지만 딱 어머님만 빼고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아이를 준비해 볼 거고 형님이란 친구도 어머님도 결국 잃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